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가득 앉아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 홀로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미래 시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극입니다. 홀로라는 것이 혼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홀로그램 할 때의 홀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모양을 본딴 홀로그램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안경을 쓰게 되면은 그 홀로그램 인간이 그 사람에게 실제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발명품이기 때문에 많은 그 업자들이 그것을 노립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안면 인식 장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런 장애죠. 그런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이 그 안경의 주인이 됩니다. 이 여성은 사람을 잘 못 알아보니까 항상 누군지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인사도 잘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왕따가 되어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쓰게 되면서부터 홀로그램 청년이 그 여성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하고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평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도 가서 얼른 인사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주 사람들하고 친화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해주고 누구누구를 인식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그 홀로그램 인간과 대화는 기본적이고 자기의 감정을 읽어서 이 홀로그램 인간이 나타나서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드라마죠. 그래서 그 홀로그램 청년과 아주 깊은 사귐을 나눔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발자인 주인이 이 안경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이미 여인과 깊은 관계 사귐을 가진 이 홀로 인간이 독자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안경의 새 주인이 된 이 여인과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개발자가 컴퓨터로 명령하는 것을 어기고 새 주인이 된 여인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홀로그램 인간이 독자적인 감정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드라마적인 가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인공지능 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산업을 제4차 산업혁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미래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래가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잘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이패스가 등장하면서 고속도로 이제
이렇게 안내원에게 뭐 표 안내도 자동 인식되는 거죠. 그런 것이 등장하면서 고속도로 수구먼이 수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앞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 운전사라든가 뭐 이런 직업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나오면서 우리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일자리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실제의 일들은 처리하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로봇들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꼭 좋은 것인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를 풍자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은 그 로봇들이 막 이렇게 출근해서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걸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 로봇은 쫙 양복을 차려입고 일을 하고 그 사이에 인간들은 구걸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풍자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 보려면 앞으로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 그런 것에 매달리는 사람은 쪽박차겠죠. 그렇죠? 오늘 그 어린이들이 잘 왔어요, 아주.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잘 될 것인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분야로 자기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남거나 또는 인생에 대박이 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 바둑의 최고 왕이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을 물리친 일이 있죠. 그것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컴퓨터로 바둑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수많은 기원, 바둑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기원 찾아볼 수 없죠.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기원이 골목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지하 자원이 없죠.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예민합니다. 젊어서 익힌 기술로 평생 먹고 살겠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굶어 죽기 딱 알맞는 세상,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더구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와 이 4차 산업혁명이 결합하게 되면 앞으로 없어지는 직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항공, 이거 없어집니다. 여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운수업, 이것도 사라질 직종입니다. 숙박업, 이것도 없어집니다. 식당, 찻집, 한국의 이 커피숍이 외국에 비해서 200배가 많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질 전망입니다. 택시도 없어지고 앞으로 드론 택시 같은 것이 나옵니다. 붕 떠서 드론 같이 갔다가 운송, 만약에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이 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해 지금의 일자리는 감소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창출되는 일들이 어떤 것일까 한번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일들을 실제 로봇이 처리를 하고 인공지능이 처리하기 때문에 대신 사람에게는 여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많은 시간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쉴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직종이 새로운 컨텐츠, 미래 직업의 새로운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현재로서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쉬운 일인데 로봇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빨래 개는 일. 이거 로봇이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빨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걸 다 다양하게 개야 되는데 그 로봇이 적응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한 종류의 빨래만 개라고 그러면 로봇이 훨씬 잘하겠죠. 그렇지만 이 다양한 빨래들을 어떻게 개일까 하는 거 로봇이 굉장히 헷갈리고 못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또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이거 로봇이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밀한 이 근육의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힘든 것이죠. 그러니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뭐 이런 스포츠를 하는 것, 이건 고도의 감각이 요구되기 때문에 로봇이 따라오기는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런 것들도 로봇이 감당하고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사람과 같이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또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 몸으로 나누는 것, 스킨십,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로봇으로서는. 홀로그램은 아무리 스마트한 홀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몸으로 타치하는 순간 그것은 허구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스킨십, 서로 보듬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 진화 상태에서 최고의 단계에 있는 게 지금 포유류죠. 이 포유류의 태생적 특징이 바로 스킨십입니다. 포유류는 자기 몸 안에 새 생명을 품어서 자라게 하는 그런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합니다. 이게 지구상 최고로 발달된 생명체들이죠. 파충류는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을 낳아놓고는
다른 데 있어요. 돌보지 않아요. 그보다 조금 발달한 조류들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습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발달한 포유류는 새끼를 아예 제 몸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숙해서 자라게 한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진화한 생명체가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물체입니다. 아무리 먹을 걸 잘 주고 잘 입힌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포유류는 비실비실하다가 생명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보듬어 주고 스킨십 해주고 돌봐줘야지만 자랄 수 있는 것이 포유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본능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간들은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유류는 스킨십하고 서로 부비는 일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와서 같이 만져줘야지 좋은 거지, 싫은 사람이 스킨십하게 되면 그거는 성추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본능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은 머물고 싶어도 떨어져야 됩니다. 또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서 다시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크 댄스나 집단의 춤, 탱고, 삼바, 강강수월래, 탈춤 모두 정해진 리듬에 의해서 서로 떨어졌다 붙었다 서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하도록 만든 인류의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이런 영역은 인간만이 갖는 대체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춤, 음악, 이런 예술, 이런 것들은 아직 컴퓨터가 그 개발하기 힘든 그런 영역에 남아있는 것들이죠. 현 단계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지금 아마 시총이 1, 2위 할 겁니다. 세계 최고의 그런 기업이죠. 여기서 직원을 채용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면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그 제도를 도입했다가 결국 2018년에 폐지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하게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하게 했는데 오히려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편파적인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보다 편파적인 판단을 하는가? 검토해 본 결과 인공지능은 그간 인간 사회가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가 판단해온 가치들을 그대로 컴퓨터가 이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앞으로 저 판사들 다 없애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판결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파면한 그런 판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판결, 남녀차별을 폐지하는 판결, 인종차별의 폐지, 뭐 이런 판결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온 역사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판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가능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한 번 얻은 기득권은 영원한 기득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회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거나 자기 자신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결코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회개와 용서가 가능치 않은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이렇게 자기 삶을 의롭게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작은 실수나 흠결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실수를 하면은 멀리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옛날엔 귀양살이라는 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귀양살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망가도 숨을 곳이 없는 것이 현대 발달된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성 신학자 강남순 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인간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순수해야 한다는 환상을 자신이나 주변에서 갖게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본인이 신학자로 여러 존경받는 위대한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삶을 살펴보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칸트,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는 코스모폴리탄의 권리를 주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많은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성서학당을 하면서도 이 칸트의 평화론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국제연합기구들도 칸트의 구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여성은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열대지방에 사는 인간은 지적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철학자였지만 여성 혐오와 인종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예는 마틴 루터 킹, 폴 틸리히, 마틴 하이데거,
등 다양한 이런 철학자들에게서, 신학자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에서 오염된 사상가들, 운동가들 속에서 이러한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전 세계의 사표로 삼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오늘 시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의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 이상이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너무 완벽한 순결주의의 영웅이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 것은 남에게 그런 기준을 요구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먹어야 사는 인간이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머리 터지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자칫하면은 위선이 되거나 살아가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서 그가 잘한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모두를 한꺼번에 매장해 버리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웃을 품으며 자신을 존중하는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정서와 감정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그런 상상이죠. 감정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도 그 입력된 범위 내에서만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우리 인간의 감정, 사랑 이런 거는 굉장히 고도의 복잡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아직은 컴퓨터가 거기에 어림도 없는 그런 세계, 가장 발달한 것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자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감정은 아직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로는 그런 계산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불가능한 세상이 사랑, 희생, 헌신 이런 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뛰는 가슴이 있는 인간만이 가능한 것들이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공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입력한 것만 판단하니까 이건 뭡니까? 정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용서와 회개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그걸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정서와 감정의 영역은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기독교가 강조해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정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던 것들이죠. 이거는 인간의 경험이 쌓여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정의고 사랑이고 용서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영역을 넘나들 때 가능한 것, 그것이 정의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분야의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간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들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신적인 것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